네, 안녕하세요. 김기영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뭐 강남역이나 길거리 나가시면 많이 보시죠? 이런 흰색 카니발 위에 타다라는 마크 있고 이런 택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스톤브리지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있었을 때 투자 일을 맡아서 담당을 해서 또 진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타다라는 녀석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면은 택시 업체는 야, 너네 면허가 없잖아.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택시 사업을 한다고 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뭐 한다라고 해. 말이 안 돼. 너네 불법이야. 라고 이제 택시 업계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반면에 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렌트카야. 또 렌트카는 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이용하면은 렌트카로 사업하는 거 문제 없어. 이거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있는데 법에 있잖아. 우린 불법 아니야. 우리는 적법하게 사업을 하는 거야. 라고 타다 업체에서는 또 반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 택시업계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너네 그 장난 아니? 그건 되게 특수한 케이스로 예외를 준 거잖아. 너네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너네 당연히 이거 편법이고 너네 이거 말장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택시업계에서는 굉장히 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많은 집회들이 일어났고요. 또 뭐 얼마 전에는 그 4명의 그런 택시기사분들이 그 분신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업계의 관계자로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사태를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왜 이렇게 택시기사분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죠. 불법이다. 가장 큰 거예요. 너네 이거 편법이다. 너네가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엄밀한 편법이고 말장난이다라는 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먹거리예요. 먹거리. 그러니까 내 생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안 그래도 내 삶이 굉장히 팍팍한데 이 타다라는 녀석이 들어오면은 내 삶이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그런 데이터는 뭐냐면요. 그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은 타다가 출시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택시 매출에 별로 임팩트가 없었어요. 타다가 그 작년 10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뭐 택시들이 벌어들이는 뭐 영업 수익 같은 걸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몇 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택시 수입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 택시 업계들이 버는 수익은 거의 일정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타다가 뭔가 고객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그런 세그먼트, 새로운 비즈니스로 인식이 되고 있고 다른 그런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지금 공략하고 있다라는 게 그 내부적으로 보는 판단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택시 업계의 그런 수익이나 이런 거에는 뭐 큰 임팩트를 주지 않는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택시 업계에서 이런 타다라는 녀석,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걸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택시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개인 택시, 그리고 법인 택시로 나눠서 저희가 이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개인 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택시는 상황이 조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럭셔리한 삶을 산다, 굉장히 뭐 좋은 삶을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삶이 조금 더 괜찮은 편이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이제 본인의 택시이신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의 택시이기 때문에 뭐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자율적으로 뭐 이루어지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월 수익 같은 경우도 월에 한 28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의 기본적인 수익을 뭐 기록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타다 서비스가 그런 거죠.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당장 내 삶에 임팩트를 주고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 그 택시 면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타다를 반대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법인 택시. 이분들입니다. 법인 택시. 그러니까 이 법인 택시 분들을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뭐 거의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지만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나쁜 분들이어서 뭐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무 환경.
일단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월에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200만 원에서 한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나서 매일 하루가 끝나면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은 회사에 산학금이라는 거를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근무를 하면은 12만 원에서 15만 원, 저녁에 근무를 하면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만큼의 금액을 회사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분들은 매일 하루하루를 빚을 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근무를 하실 때 뭐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 되는 손님을 태우고 싶은 거예요. 먼 거리를 가고 싶은 거예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승차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 보니까 손님을 태웠을 때 친절해지기 굉장히 어려워지시겠죠. 물론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근무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친절하기 어렵다.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택시 분들 입장에서는 근무 여건이 안 좋아요. 돈도 안 돼. 생활이 각박해. 근데 거기다가 타다라는 녀석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먹거리를 뺏어갈 것 같아. 불안감이 생겨.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이 올라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정부나 혹은 이제 택시 업체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타다가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집회해.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뭐다? 타다 아웃. 타다는 안 돼. 라는 강력한 감정, 강력한 반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택시업체 관계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소비자 입장은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내가 택시를 타고 싶은데 승차 거부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저녁에 강남역에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어. 집에 가려고 해. 택시 잡기 너무 어렵죠. 승차 거부 비일비재합니다. 또 게다가 내가 어려게 택시를 탔어. 근데 또 택시 타면은 택시 탔을 때 택시 기사분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담배를 피시고요. 어떤 분들은 막 정치 얘기를 하시고요. 내가 원치 않은 걸 들어야 되고 원치 않은 걸 봐야 되고 원치 않은 냄새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게다가 이번에는 요금까지 올려버렸어. 미치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사람들은 나 택시 싫어, 택시 짜증나 라는 얘기를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 거고 그 새로운 서비스가 바로 타다라는 녀석인 겁니다. 저희가 타다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다 혹은 쉽게 얘기하면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승차 거부가 안 돼요. 승차 거부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 타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적지를 보고 택시 기사들이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타다 차량, 이 차량을 바로 배차해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차 거부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택시를 사용할 때 가장 큰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 길은 돌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분들이 야, 내가 지금 몇 년 택시 운전을 했는데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막 그 길로 가십니다. 근데 가봤더니 요금이 더블로 나와. 1.5배가 나와. 이런 경우가 또 굉장히 빈번하게 또 일어나는 게 현실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타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택시 기사분들이 뭘 보고 가냐면 내비게이션 보고 가시는 거예요. 중앙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뺑뺑 돌아가거나 요금을 바가지로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데이터 기반의 중앙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행 수익이나 운영적인 부분이 최적화되는 그런 요소들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요금 같은 부분은 이런 거죠. 요금 같은 부분은 택시는 다 고정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타다는 다릅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수요랑 공급이 매치가 안 돼, 미스매치가 일어나. 그러면 그거에 맞게 가격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덜 낼 수도 있는 거고 가끔 더 많이 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걸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양 사이드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생각을 하면은
뭐 제가 배차를 한다든지 뭐 차량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컨대 뭐 다음 주에 뭐 눈이 와요, 혹은 비가 와요. 그럼 당연히 그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럼 택시는 뭘 해야 되죠? 배차를 늘려야죠. 배차를 늘리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택시 운전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택시를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타다라는 녀석이 그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런 택시라는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문제가 많은 업계를 혁신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제도 그리고 정치라는 그런 단어에 막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 확인한 기사고 가지고 온 기사인데요. 이 정치권에서 혁신 그리고 공유 경제를 외치면서 막상 뒤에서는 이제 타다 금지법을 합의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표입니다, 표. 그 전국의 그 택시 인구가 그 저희가 정확한 집계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25만 대 정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25만 대가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그 25만 대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가족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다 합치면 100만 인구인 거예요. 이 택시와 관련된 인구가 100만 인구, 또 거기에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100만 곱하기 하면 200만이에요. 이 엄청난 인구가 지금 택시와 관련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인구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권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구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혁신이 필요한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거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을 할까? 저는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정치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되죠? 재선이 돼요. 재선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국회의원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표를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구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건 좀 여담인데요. 그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네들이 굉장히 엄청난 그런 권력자 혹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특권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집단인 거고, 봉사하는 집단이 그렇게 특권의식을 갖고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들 재선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재선시키지 말고요. 또 국회의원들 다 봉사직으로 만들어가지고 북유럽처럼 봉사하는 마인드로 이 새로운 서비스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새로운 구조 그리고 새로운 그런 환경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이건 좀 여담이었고요. 뭐 어쨌건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은 일단은 좀 하지 말아봐, 좀 있어봐, 일단 스탑. 이런 스탠스가 너무 많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비단 타다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블록체인이나 뭐 암호화폐 이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면은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새로운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막아보는 거예요. 막아보고 조심스럽게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뭐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조선 말기에는 그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펼쳤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 시험해보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일단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건 명확한 팩트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GDP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멘탈, 새로운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시발점은 뭔가 새로운 서비스나 혁신이 왔을 때 일단 하지 말아봐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볼까? 검토해볼까?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라는 마인드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이게 적합한 서비스가 아니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때 과감하게 접는 거죠. 근데 그거랑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다른 애들 다 되게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거랑은 분명히 명확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또 하나는 결국에 이거예요. 이런 거 플러스로 이제 표심을 넘어서 업계를 설득하고
또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정부나 그 관계자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다를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택시에 표심이 많고 택시 파퓰레이션 100만이 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 들어야지라는 구조가 아니라 택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의견 혹은 타다의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보고 그 둘 간의 그런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 그 둘 간의 그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국내 스타트업 환경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